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재계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인사이트 영작 고급 이론 1, 그 중에서 제1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전 문형이 되겠습니다. 고급 이론 1, 제1강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한적 용법은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적 용법은 반드시 번역 안에 그 내용을 구현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때 그것을 둘로 쪼개 놓아야 합니다. 그 둘은 당연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가 수식해주는 선행사, 그 녀석을 대명사로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속사에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순접을 나타내는 and, 역접을 나타내는 but,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양보를 나타내는 though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옮길 수도 있겠구나. 관계대명사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양보구문이 들어있다. 그것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옮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안에 들어있는 접속사 중에는 양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though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선행사로 할 때도 주격과 목적격에서 that을 쓸 수 있고 사물을 선행사로 할 때에도 주격과 목적격에서 that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계속적 용법에는 못 씁니다. 그러니 that이 관계 대명사라고 전제할 때 컴마 that 영어에 없다. 두 번째, 명사 중에 고유명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유명사를 관계 대명사가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관계 부사까지 포함해서 관계사가 꾸며줄 때에는 반드시 계속적 용법으로 꾸며줘야 한다. 서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안에 들어있는 and, but, because, though 이런 개념을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유명사는 반드시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이후 나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걸 권면을 넘어서 강요하고 싶습니다. 고급 이론 1, 제1강 실전 문형을 여러분 거기 강의 안에 들어있죠? 문자 자료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출력을 하셔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밖에 다른 보완 자료들을 이용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많이 들어서라도 이지적 고민을, 지적인 활로 모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음성 해설을 잠시 중단하시고 내가 방금 부탁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이후에 다시 나의 음성 해설을 들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을 지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영어 글쓰기 능력을 고려해 보면 주어진 자료도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음성 해설 그리고 제시된 번역례를 통해서 과연 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저질렀을까? 나는 왜 이런 영어적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이런 점들을 하나, 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 날 꼭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나에게 연락을 취해 오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나 손해될 건 전혀 없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약간의 이익이라도 되는 그런 제안을 내가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정 수준 이상이 됐다.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어로 글 쓰는데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 되었다. 그러면 꼭 나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도 해 주시고 자랑 삼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K는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성공적인 삶을 산다. 표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삶을 살다. 아주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lead a 무슨 life. 행복한 삶을 산다. lead a happy life. 검소한 삶을 산다. simple life. 정상적인 삶을 산다. normal life. 성공적인 삶을 산다. lead a successful life. lead 대신에 live를 쓰는 것도 살다. 가능하지만 lead가 훨씬 더 널리 쓰인다. 두 번째, K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이라는 것이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이라는 것을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라고 뼈대만 뽑아냅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라는 문장이 K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문장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불완전한 문장인가 완전한 문장인가 따져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면 관계 부사가 앞에 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 대명사가 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왜 그렇죠? 주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적 시각에서 명사를 꾸며주면서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주어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소유격이 없다는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는 주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라? 거기에 비록 뭐뭐이지만 그래서 양보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데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고 한국어 문장을 보니 불완전한 문장 말고 양보의 개념이 들어있다. 어떻게 옮겨야 될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옮겨야 되겠죠. 불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주니 관계대명사를 꼭 써야 합니다. 양보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적 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죠. 양보금은 널리 쓰이는 것부터 노래 불러봅시다. 넘버 1 접속사, 넘버 2 전치사, 넘버 3 복합관계사, 네 번째 가, 덩어리들입니다. 분사구문, 그 안에 양보의 개념 들어있습니다. 물주구문, 그 안에 양보의 개념 들어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 안에 양보 개념 들어있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만 놓으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관계대명사를 꾸며준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 관계대명사 절에 양보의 개념을 더 씌운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밖에 없다. K, 후 양보할 수 없는 번역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K는 고유명사입니다. 무조건 계속적인 용법으로 써야 합니다. 서로, 순접, 역접, 양보, 이유의 의미가 없어도 그래야 합니다. 번역 읽겠습니다. K who comes from a poor family leads a successful life.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그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다룬다.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룬다, deal with, treat, handle. 그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뭐뭐로서 자격, as a 고위 공무원.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자격을 나타내는 걸 빼고 나면 주어, 동사, 다룬다, 목적어, 국가의 경제정책.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삼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영어의 삼형식 문장 구조와 영어 이형식 중 비동사는 한국어와 영어의 호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쓰는데 아주 편리하다는, 용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길게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하나, 이 문장에서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뭘까? 한국말은 국가의 경제정책, 단수로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경제정책이 단 하나일 리는 없겠죠? 당연히 복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한국말은 영어에 비해서 복수 형태를 쓰는데 참으로 낯가림이 심한 언어다. 번역 읽습니다. As a senior government official, he deals with the national economic policies. 복수, economic policies. 다음 문장 읽습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쉬운 일. It is not easy.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It is not an easy matter. 이렇게 써도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의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 생명력이 펄펄 살아뛰도록 만들려면 꼭 비유적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에게 비유적 표현을 써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지향점을 알고 있어라. 그게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비유적 표현으로 아주 쉬운 일을 a piece of cake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써보자.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눈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의 눈의 가로 길이 얼마? 세로 길이 얼마? 눈동자의 색조가 얼마? 조명도가 얼마? 눈썹의 길이가 얼마? 속눈썹의 꺾이는 각도가 얼마? 그렇게 해서야 아름답다는 게 됩니까? 어쩌면 그렇게 호수처럼 밝은 눈을 가졌니? 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 비유적인 표현이 한국말에도 생명력과 역동성을 갖게 하고 그것은 영어에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려는 노력도 겸비해보자 라는 것이,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에 대한 문제 출제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 있을까?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뭘까? 보다입니다. 보다는 뭐냐? see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see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로 쓰일 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각동사는 어떻게 쓰입니까?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ing, 과거분사 이렇게 세 가지 온다는 것이죠. 동사 원형과 ing가 올 때, 과거분사가 올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C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건, ing가 오건, pp가 오건. 그것은 제5형식 구문입니다. 제5형식 구문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암호식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그거 아닙니까? 주어 S, 동사 V, 목적어 O, 목적보 OC 이렇게 돼서 5형식 문장이잖아요. 이 5형식 문장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변치 않는 게 뭐냐?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 그러면 C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무슨 관계? ing가 나오면 무슨 관계? pp가 나오면 무슨 관계일까? 주어, 동사 관계인 건 분명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관계일까? 동사 원형과 ing가 나올 때에는 능동 관계가 있습니다. pp가 나오면 수동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능동 관계일 때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ing가 나오면 뭐냐? 그 중에 어느 한 순간이나 부분을 보았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됐죠? C라는 지각동사를 설명드렸습니다. 용법으로 봤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 ing 온다. pp 온다. 문장 형식으로 봤습니다.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에 언제나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pp일 때의 주어 동사 관계는 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의 문장 구조를 잡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5형식 문장 구조를 포착해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팁을 이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국어를 읽고 그 속에서 영어의 5형식 문장 구조를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한번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정보 하나는 한국어를 읽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2개 있다면 한번 5형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형식은 앞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 목적보 있는데 그것이 언제나 주어 동사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5형식 문장 속에 주어 동사 하나 또 다른 주어 동사 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글을 보면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걸 보고 싶다. 주어 그는 보고 싶다 하나. 주어 한국이 둘 선진국으로 발전한다. 됐죠? 표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다. 턴이라는 동사어법 짧게 말씀드립니다.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A가 변해서 B가 되다. A turn into B. into가 결과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turn A into B는 타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turn into는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변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 것입니다.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다? develop into, upgrade into. 좋죠? 번역 읽겠습니다. He wants to see South Korea develop into an industrialized country, but it is not a piece of cake. 뒷부분, 취지가 무엇인지, 영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but it is not a piece of cake 말씀드렸습니다. See South Korea develop into, 지각동사 C와 관련돼서 무엇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See South Korea develop into.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 선생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모두 적나라하게 까발렸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걸 조선생처럼 완전한 지식으로 승화시키느냐, 또 국립공원에 있는 공중변소 드나들듯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왕이면 전자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갖가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거 참 문장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조선생이 왜 냈을까? 에이, 나의 장사 미천을 미리 공개하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데 놓치는 것이 뭐냐? 마치 그물로 바람을 막으려는 듯 헛손질만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 한국 사회가 갖가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현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슴 아플 정도로 갈갈이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배경 지식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고통받고 있다는 당연히 진행 시제로 써야 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고통받고 있다, 고통받는 중이다, 이거 진행 시제 쓰세요 라는 것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갖가지 갈등을 꾸며줍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갖가지 갈등을 꾸며줍니다. 뭘로 꾸며줘야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로. 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갖가지 갈등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완전한 문장일 텐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로 꾸며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갖가지 갈등이 선행사인데 이른바 사물 아닙니까? 제1 대한 which, 제2 대한 that. that이 왜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아까 처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선행사일 때도 사물이 선행사일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있다. 다만 소유격에는 못 쓴다. 주격과 목적격일 때 쓸 수 있다. 그러니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니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보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출발해서 이 시간 현재까지 그렇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완료 시제, 그것도 현재 완료를 꼭 쓰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내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한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다, 고통받는다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다라고 썼으니 진행 시제 쓰세요 라고 마음 착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해결되지 않은 이라고 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이라고 썼으니 현재 완료를 꼭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진행시제, 완료시제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원형질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거칠거칠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번역내 함께 읽습니다. The South Korean society is suffering from a variety of conflicts that have not been settled for a long time.
conflicts 다음에 나와 있는 that은 뭐 말라 비틀어진 것이냐? 관계 대명사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가? 영어를 보고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역방의 영어로. 한국어에서 그걸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것은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에 비해 난이도가 100배가 더 넘는다. 명심해둬야 할,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할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영어 글쓰기 훈련을 하실 때에는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단박에 끝내겠다. 일주일 만에 끝내겠다. 한 달 만에 끝내겠다. 그런 어림없는 꿈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면 영어로 글 쓰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 사회가 여러분을 아주 깍듯이 대접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읽겠습니다.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부담이다. 표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부담이다. burden on. 이 전치사까지 붙여서 기억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on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urden on. 뭐뭐에 대한 규제나 제한, restrictions on. 누구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economic sanctions against도 좋지만 on.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좋지만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도 좋습니다. 전사 on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뭐뭐에 대한 보고서, a report on. 뭐뭐에 대한 정보 하나, a piece of information on. 뭐뭐에 대한 충고 한마디, a word of advice on. 것처럼 영어로 글을 쓴다, 영어로 말을 한다 하는 것이 내 영어 공부의 목표다. 그러면 그렇게 통으로 기억하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를 하고, 먼저 어디까지만 공부를 해볼 생각이냐면,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었다. 아시겠죠?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었다. 아니, 왜 진도 안 나가시고 계속 뱅글뱅글 도웁니까? 팽이처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의 성차별이 개선된다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단박에 개선되겠습니까? 언어의 보편성, 언어의 논리성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면 성차별이 개선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기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이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개선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13년까지 전혀 개선이 없다가 2014년에 왕창 개선되었다? 비논리라는 거죠. 비언어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었다. 꼭 완료 시제를 써주어야 합니다. 동의할 수 있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라고 했을 때 완료 시제를 찾아내는 것과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었다 속에서 완료 시제를 찾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도 공감하죠? 됐습니다. 완료 시제를 읽어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 한국어를 영어식으로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지만 성차별은 여전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부담이다 라고 읽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지만 성차별은 여전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부담이다. 개선됐지만 but 또 성차별이 나왔으니 앞쪽에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지만 성차별은 여전히 그래서 성차별이 또 나오니 다르게 바꿔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차별이 명사니 그것을 대신해서 it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다? but it 이게 한국어에서 읽혀집니까? 한국어에서 영어 문장 구조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 영어로 정말 글 잘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 속되게 들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로 글 잘 써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나 그거 속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 도덕적인 노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비쳤지만 여러분이 영어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나면 나 이외에 대한민국 사회가 깍듯이 대접을 해주겠지만 어떤 까닭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글 쓰는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내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갑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이 갑일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지 맙시다. 그래도 선생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좀 영어 실력 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 일도 좀 해주시죠. 이러고 내가 쩔쩔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대한민국 사회가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날을 어서 빨리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지만 성차별은 여전히 이렇게 읽고 man을 밭으로 성차별 앞에 나왔다. 그래서 대명사로 바꾼다. but, it.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대명사다.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속에는 역접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강한 역접의 의미를 살리고 싶다. 오호!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면 되겠구나. 젊은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성차별 아닙니까? 그러니 주격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선행사가 성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문장의 핵심 말씀드립니다. 어떤 표현은 전치사까지 통으로 기억합시다. A burden on. 성차별이 많이 개선됐다 해서 완료 시제 찾아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의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까지 번역 내겠습니다. Sexual discrimination has been greatly improved. which, which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which is still a burden on young women. 다음 문장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뭐뭐해진다. 가난해진다. 형용사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 뭐뭐해진다. get 형용사, grow 형용사, become 형용사, turn 형용사.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poor people이라고 써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말해보면 복수 보통명사입니다. 복수 보통명사를 나타내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세 가지로 쓰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제목만 말씀드릴 겁니다. 복수 보통명사, 단수명사, 추상명사.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은 1970년대만 있었던 얘기입니까? 1990년대만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조 선생님 지독하군요. 죄송합니다. 그 완료 시제하고 진행 시제 아주 거저먹기 같은 것 한 문장 주시더니만 그냥 끈질기게 몰아붙이시는데요. 그럼요. 한국 사람이 감각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 난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쓸 작정입니다. 번역내 읽겠습니다. The poor are getting poorer in the nation. 진행 시제 왜 썼는가? get과 형용사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더 poor는 무엇인가? 이해됐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문장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빈부격차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빈부격차는 이 시간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형 쓸 수 있겠죠? 번역내 읽습니다. As a result,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widening. 다음 문장입니다. 한국 경제는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따져볼 생각이냐면 표현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경제 상황이라는 건 뻔한 건데 뭘 그걸 초점 맞추고 자식할 게 뭐 있습니까? Economic situations, economic conditions. 어떻습니까, 조 선생님? 나의 어휘력이 대단치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경제 상황이라는 건 한자어입니다. 표 문자인 한글과 달리 표의 문자인 한자어에는 그것 자체 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과 같은 한자어 표현을 여러분이 나에게 제시해 주었던 economic situations, economic conditions 이렇게 얘기를 해도 더할 나위 없이 무결점에 좋은 표현이 되겠으나 그걸 풀어서 경제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일어나고 있는 것,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at is economically going on 이렇게 써도 멋진 영어라는 것입니다. A에 대한 그의 입장, his position, A에 대한 on A, his position on A, 혹은 his stance on A, A에 대한 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풀었으면 A에 대해서 그가 서 있는 곳, 입장 그럴 때 그 입이 설 입자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그가 서 있는 곳이라고 where he stands on A라고 써도 멋들어진 영어 표현입니다. 그런 예를 여러분에게 끝없이 들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으흐이, 한자어가 떴다? 한자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자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그런데 한자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영어로 풀어서 쓴다면 살아 숨쉬는 듯한 영어 문장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어휘를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은 얼른 읽어볼 때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경제가 해외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 아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한국어의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럴 때 affect라는 동사를 떠올리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affect.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지금 이 음성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무지랭이 백성들처럼 대충 어영부영 영어 공부합네 그리고 폰만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어와 목숨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이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법책에 보면 affect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뭐냐 하면 한국 경제는 뼈만 얘기하면 영향을 받는다. be affected by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제 상황. What is economically going on in 주요 교역 상대국.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표현을 쓰는데 단어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어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겨내야 할 갖가지 고약한 녀석들 중에서 난이도 제일 아래쪽입니다. 한국 경제는 영향을 받는다. be affected by 경제 상황. What is economically going on in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고 쓰면 되는데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다. 라는 문장이 뭘 꾸며주는 겁니까? 한국 경제를 꾸며줍니다.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그 한국 경제를 꾸며줍니다. 해외 시장에 크게 의존하다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꾸며주려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거기에 때문에 이러니 이유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면서 이유의 내용을 담아서 한국 경제라는 명사를 꾸며주시오 라는 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문장의 메시지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인데 명사 꾸며주시오. 거기다가 이유의 뜻까지 첨가하시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선택지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 나 해외 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의존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여러분에게 허파를 아프게 하는 찌릿찌릿한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듯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니 더 이상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교재를 통해서 어휘 정리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번역내 읽습니다.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왜 들어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is heavily dependent on overseas markets. is severely affected by 왜 affect라는 동사가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What is economically going on? What is economically going on in its major trading partners? 다음 문제 읽겠습니다. 그는 국내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쪽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뭘 정말 너무 하시는데 이거 조 선생님. Do one's best. Do one's utmost.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그 중학교 애들한테는 설명할 일이지. 에이, 뭔 참. 에이. 그렇다면 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장이 좋은 얘기인데 기왕에 우리가 영어를 한번 이른바 정복해보자. 영어를 발밑에 깔아보자. 영어가 내 인생에서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마음먹는다 그러면 영어로 글을 쓸 때 이런저런
다양한 표현들을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마치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 예로 들었던 것처럼 몽땅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do one's best, do one's utmost 라는 것 말고도 그런 의미에 해당되는 좋은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의 번역례를 썼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다 그럴 때도 한국 사람은 무조건 solve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solve도 물론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으나 resolve라는 동사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work out, W-R-K, work out이라는 수거가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굳이 solve라는 것은 동사보다는 find a solution to 이렇게 명사꼴로 쓰는 것이 더 많다. 그렇게 기억해 줘야 될 것입니다. 국내외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바로 그 앞의 문장과는 달리 표현 쪽에 초점이 들어가고 있는 문장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문장 구조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역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He does everything in his power to resolve challenges at home and abroad. at home and abroad가 국내외에서 그럴 때 아주 부탁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음성 해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쓴 인사이트 영작 교재의 구성을 보면 실전 문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실전 문형 중에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딱 추려서 길잡이 문장이라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길잡이 문장, 고급 이론 1 제1강 길잡이 문장은 이미 음성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또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출력해서 문자 자료 출력해서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또 조 선생이 뭐라고 잘났다고 그걸 설명하는지 꼭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잡이 문장 그것의 일종의 쌍둥이 동생과 같은 것이 복습 문제라고 있습니다. 아직 강의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영어로 옮기시오 이게 있는데 제1강은 그것도 돼 있습니다. 그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토리라인을 전개하고 그 안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을 슬쩍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음성 해설이 올라가 있으니 자료를 뽑아서 같은 방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들고 다니면서 늘 친구처럼 자주 접해 주다 보면 머지않아서 영어로 글 쓰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리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